네, 그러면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,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도쿄와 청와대를 잇따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을 연결합니다. 고 특파원, 일본이 원래 90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한 달 만에 허가를 내줬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네, 일본은 심사를 엄격히 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는데요. 여러 차례 되풀이해온 대로 수출 금지도 수출 규제도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일부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국내외에 설명할 근거도 마련하고 한국의 WTO 제소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이유를 되짚어보면 어떤 속셈인지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. 아베 총리가 언급했듯 원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고 이로 인해 65년 청구권 협정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. 따라서 당장 피해를 입혀서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급소를 찔러서 자극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자극은 충분히 줬으니 일부 허가를 내주고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 일본 기업의 피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반도체 소재 기업 두 곳은 어제 2분기 실적이 줄었다고 발표했고요.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이유가 큽니다만 일본의 상반기 무역 흑자가 87%나 급감한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이 한 발 물러났다 이렇게 섣불리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. 네, 물러났다기보다는 수출 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은근한 압박을 하는 거로 봐야 할 겁니다. 심지어 한국과 산업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세코 경제산업상의 얘기 들어보시죠. 日本政府として韓国との連携関係についてですね、何か変化を起こす、こちらから起こすというつもりは全くありません。 또 지난달 12일에 실무급 협의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이걸 정정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앞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 현재의 세 품목 외에도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건데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8.15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됩니다. 그리고 오는 24일 기한을 맞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변수입니다. 여론도 변수입니다. 국제 여론은 물론이고요. 한국의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 등으로 일본의 피해가 더 커진다면 일본 내 여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.